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트럼프는 무주택자의 희망일까 재앙일까?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 출렁거리는 증시 코스피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 리스크의 지속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은 미국 대선 토론회였습니다. 이 토론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46%로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될지 쉽게 예측이 안 됐었는데 이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평가가 널리 퍼지게 되어 특히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 불렸었던 건강 우려가 이번 토론회로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이 주제에 있었던 펜실베니아주의 유세장 총격 사건은 대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52%,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7%로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요. 사람들은 야, 이젠 트럼프 후보가 아예 대통령이 됐다까지 생각할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기세등등한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냅니다. 외교, 무역, 환경 등의 180도 정책 전환을 선언하게 되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의 정책들을 다시 부활하는데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자동차의 최고 200% 관세 경고 등이 있었죠.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이죠. 자, 최근에 한국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 이 과열 우려의 증시에 악재가 제대로 작용이 된 겁니다. 저는 트럼프 후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한마디로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 성공한다면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면 고물가에 고금리 신대가 올 것이다. 아니다. 트럼프는 저금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호재다.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트럼프 후보의 공약을 모아볼까요? 취임 첫날 남부 국경 폐쇄할 것, 불법 이민 더 이상 안 돼. 원래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추구하기로 유명하죠. 자, 이민이 감소하게 된다면 고용시장의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인건비 상승과 결국엔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이 서비스 물가 둔화 속도가 덜하다는 건데 이것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에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주장인데, 자,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다? 고용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인건비 상승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고용 시장이 균열이 가고 있는데 그 균열을 다시 메꾸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한 관세 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국가 수입품의 10% 관세, 중국산에는 60에서 100%. 자, 이것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도매 물가를 상승시키고 상품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서비스 물가, 상품 물가 모두 다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오는 정책마다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인플레 위기 즉시 종식하고 금리 낮추겠다. 어떻게 낮추길 거냐?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석유 시출을 통해 인플레이션 위기를 종식시킬 거라고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면 운송업과 제조업, 가정용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인플레이션은 석유류 가격 제품 상승과 하락으로 나타난다 말씀드렸는데 그 석유류 상품 자체의 생산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에너지 정책이 180도 달라져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 주도의 원유 생산이 주를 이루는 미국에서 얼마나 이런 규제 완화로 생산이 늘어날지는 좀 미지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고금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저금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2018년 12월 기사 볼게요. 트럼프 연준 금리 인상의 격분에 파월 의장 해임 논의. 2019년 8월 기사 보겠습니다. 시진핑과 파월 중 누가 더 큰 적인가? 연준 의장 비난. 2019년 8월 20일 기사도요. 기준금리 단기간에 최소 1%포인트 내려야 양적 완화까지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다른 모든 나라보다 낮아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통화정책을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말을 듣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일으켰던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침체로 결국 연준이 항복하고 금리를 낮출 수 있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2019년 8월에 유명한 이야기를 했었죠. 보험적 성격이 인하, 그래서 장기적 인하 사이클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지금도 트럼프 후보는 저금리를 선호합니다. 기사 볼게요. 대선 전 금리 인하에선 안 될 일 9월 인하 견제고, 이것으로 트럼프가 고금리를 좋아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상대방의 후보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것을 우려하는 거지, 저금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금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직접 침체를 유도해 금리 인하 환경을 만들 정도로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서울 아파트 값을 볼까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였거든요.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78% 상승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2019년 부동산 가격 상승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각종 침체 유도 정책에 의한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이었다. 그것으로 2019년의 상반기 때 잠깐 문재인 정부에서 하락기가 있었지만 바로 V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2차 미중 무역전쟁부터 외교정책에 대전한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었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원화와 증시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런 침체가 저금리로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시적인 약세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얘가 저금리의 명분이 될 가능성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7월 22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가 더 쉽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선 전망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또한 여러분께 공유드릴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미국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까지 같이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